자, 이제 전자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개념은 화학 원심화를 한다면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선생님 가져온 자료, 참고한 자료는 일반화학 교재, 옥스토비 일반화학 교재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때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리는 건데요. 이때 산화수, 이때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맞습니다. 숫자일 때 수예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넘버를 의미하고 산화는 옥시데이션을 의미하죠. 그래서 산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각각의 원자가 어떤 화합물을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특정 숫자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숫자를 갖기 위해서는 규칙이 존재해요. 이 규칙을 알아야지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지정해 줘야지만 그 숫자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게 되고 증가 감소를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산화로 정의 내리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환원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숫자가 1이었다 3이 됐으면 증가하네. 산화 반응이구나.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3이 됐네. 그러면 숫자가 감소한 거죠. 네, 감소했으니까 환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쨌든 그게 어떤 숫자를 갖는지, 즉 어떤 산화수를 갖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같이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규칙은요, 간단하게 6가지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것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모든 규칙은요, 제1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적혀있는 규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법에서도, 헌법에서도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1 대원칙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중성이라면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성이 아니고 걔가 이온이거나 어떤 전하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다 더하면 전하량이 그 이온의 전하량이랑 같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어떤 화합물이 있을 때 알칼리 금속이 있다면 알칼리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1로 정해. 알칼리 토금속이 있다면 플러스 2로 정해 라는 거고요. 세 번째, 플로린이 있다면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둬 라는 거고요. 네 번째, 수소가 있어? 그럼 산화수는 플러스 1이야. 산소가 있어? 그럼 산화수는 여러분 여기도 오타.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고쳐주세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선생님 추가했습니다. 잘 보세요. 산화수 규칙은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게 위에 있을수록 2번이 3번보다 4번이 5번보다 먼저 지켜져야 되는 게 원칙이란 뜻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요, 선생님 무슨 말 하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요 내용 눈치챘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산화수라는 게 어떤 물질이 이온이 됐을 때 갖는 전하랑 약간은 관련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설명하는 건데, 전자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거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아예 싸그리 없어져 버렸다라고 보는 개념이라서 산화수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시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NaCl이 보이네요. 자, 요거 우리 연습 과정이니까요. 각각을 선생님 따로 써볼게요. Na 산화수 얼만데, Cl의 산화수 얼만데 이렇게요. 각각의 산화수 적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들을 합쳤을 때 대원칙이 중요하다고 했죠?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0이 나와야 돼요. NaCl 전하는 0이죠. 전체 전하요. 전체 전하는 0이죠. 자, 그러면 둘 중에 규칙에 존재했던 거 누구예요? 그렇죠. 자, 2번에 의해서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은 산화수 얼마? 플러스 1이라고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죠. Cl은 규칙이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나트륨과 대원칙 1번을 통해서 뭘로? 마이너스 1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Cl 얼마인지 몰라.
산소 아직 몰라. 그런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마이너스 1. 어떤 게 이온이면 그 이온의 전하량이랑 같아야 돼가 이 뜻이에요. 전체 전하. 다 더하면 이 전하량과 얘가 같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자, Cl. 산소. 둘 중에 규칙에 존재했던 거 누구? 산소죠.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고쳐야 돼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그럼 Cl은 얼마여야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잘했습니다. 그래서 Cl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져야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때 의문점이 생겼겠죠. 자, 1번에서는 Cl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데 2번과 같은 화합물에선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네요. 맞아요. Cl이 어떤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구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산화수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SO가 다 하면 얼마나 나야 돼요? 중성이니까 0이죠. 둘 중에 산화수 알려준 거 누구? 산소 5번에 있죠. 5번. 얼마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곱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4. 계산할 땐 전체로 하니까요. 산소의 산화수만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전체 전하 0을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2 한 겁니다. 그러니까 S 산화수 얼마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0이 될까요?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규칙에 의해서. 자, 넘겨서 자, KMNO4 해볼게요. 여기는 3개가 있겠네요. KMNO. 자, 다 더하면 0이 돼야겠죠. 됐죠? 이 중에서 알려준 거 누구 있어요? 중요한 거 대원칙. 상위에 있는 거부터 따른다. 0인 거 맞춰줬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 상위에 있는 거부터 따른다. 누구 보여요? 알칼리 금속 보이죠? 2번에 의해서. 그러니까 칼륨의 산화수 플러스 1 제일 먼저 써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누구? 산소 알아. 산소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규칙 5번에 의해서요. 그러면 MN만 구하면 되겠네요. 모르는 것. 미지의 수는 하나니까. 자, 산소 몇 개 있대요? 4개 있대요. 곱하기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8이 0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되죠? 그렇죠. 플러스 7이어야겠네요. 그래서 망간의 산화수는 7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마지막 문제 5번 볼게요. 칼슘, 수소 각각 산화수 구하면 다 더했을 때 0이 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전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알고 있는 거 누구예요? 진짜 중요해. 가장 위에 있는 거부터죠. 수소가 뭔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게 익숙해서 플러스 1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지만 알칼리 토금속 먼저 지적한 게 2번 규칙입니다. 따라서 칼슘 플러스 2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수소가 결정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수소 뭔지 모르는데 걔가 곱하기 2 두 개 있다 했으니까요. 했을 때 위아래 더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즉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요. 각자 멈추고 풀어보고 선생님이 하는 거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여기 주석, 이온이네요. 자, 이 이온의 산화수 어떻게 본다고요? 그것 그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2. 자, 요거는요. 망간 따로, 산소 따로 봐야겠네요. 전체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전하를 가져야 된다 라고 했고요. 망간 모르지만 산소 마이너스 2인 거 알아. 그리고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8. 아, 그러니까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구나. 오케이. 자,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 여기서 주석의 산화수 플러스 4. 망간의 산화수 플러스 2. 요것도 나눠서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수소의 산화수, 산소의 산화수. 누구부터?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 그런 게 몇 개? 2개. 그래서 플러스 2.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 그대로 지켜지네요.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매칭시키면 됩니다. 주석 보이네요. 주석이 플러스 2였다가요. 플러스 4가 됐어요. 산화수라는 숫자가 뭐였죠?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구나. 될까요? 수소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수소는 그대로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에 수소는 관여 안 했구나. 역시 산소도 관여 안 했구나 볼 수 있고요. 망간이 달라졌네요. 망간만 밑줄. 망간이 이렇게 변했어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네요.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리고 어떻게 찾는지 설명해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꺼번에 5번 표로 정리할 텐데요. 결국 중요한 건 5번이겠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산소로 정의 내리는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고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죠. 수소로 정의 내릴 때는 산화라는 것은 수소를 잃는 것이었고요. 수소를 얻는 게 환원이었습니다. 전자로 설명할 때는요. 전자를 잃는 게 산화고요.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었습니다. 산화수로 설명할 때는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줄줄이 글씨 쓰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쓸게요. 산소를 얻는 것, 산소를 잃는 것, 수소를 잃는 것, 수소를 얻는 것, 전자를 잃는 것, 전자를 얻는 것, 산화수가 증가한다, 산화수가 감소한다. 이렇게요.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표로 정리해 봤고요.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솔직히 가장 먼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스스로 한번 채워보고 선생님이랑 맞춰보면서 복습하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선생님은 도입 부분에서 산소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수소로도 배웠고 전자로도 배웠고 산화수로도 배웠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쨌든 광합성과 호흡은 무슨 반응이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반응해서 필요한 뭘 만들고 포도당 C6H12O6 포도당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든다라는 게 광합성이었고 호흡은 그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다시 CO2와 물을 내놓는 반응이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이 화학 반응식 안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산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환원인지 이번에는 산소 말고 각각 전자 혹은 산화수로 설명해 보려고 도전해 보세요. 자, 넘겨서 실제로 봤던 예시는요. 철의 재련이었어요. 그래서 연소와 철의 재련, 이때 재련이란 말은 순수한 걸 얻어낼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어쨌든 철의 재련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한꺼번에 다 넣고 용광로에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반응을 시키면은 각각 나눠서 쓰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C가 코크스죠. 코크스가 산소를 만나서 연소 반응하는데 이래서 일산화탄소 CO5가 생기죠. 그럼 눈치채야 돼요. 무슨 연소 반응일까요? 불완전 연소 반응이겠죠. 왜 일산화탄소 생겼잖아요. 다 반응했다면 완전 연소했다면 뭐가 생겨야 될까요?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됩니다. 자, 여기도요. 자, 탄소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산소가 보이니까 바로 이게 산화 반응이다 라고 했던 걸 가장 먼저 배웠던 거예요. 이번에는요. 각각 C, 산화수 0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볼게요. 철광석이 순수한 철이 됐네요. 뭐를 잃어서요? 산소를 잃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환원 반응이고 불완전 연소됐던 CO가 산소가 더 생겼네요.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구나.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산소를 하지 말고 같은 화학 반응식이라 할지라도 전자로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자, 3번째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란 거예요. 자,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산화환원 반응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어쨌든 연소 반응이니까 누구랑 반응시킨다? 공기 중에 누구랑?
산소랑, 그래서 요만큼만 적혀 있어도 CH4 메테인이 O2랑 반응해서 뭐랑 뭐밖에 안 생기니까, 생성물은 늘 CO2랑 H2O밖에 안 생기니까 이 정도의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자, 이때 개수 맞추는 거요 알려줬었어요. 순서요. 첫 번째 탄소부터, 그 다음 누구? 수소, 그 다음 누구? 산소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때 산소는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으로 맞춰야 된다. 가장 쉽게 탄화수소 화합물의 개수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 CH4 탄소 하나니까 CO2 앞에 개수도 1일 수밖에요. 대신 탄소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수소는 4개. 따라서 가 되려면 물의 개수는 2.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 산소 하려면 2개니까 4개. 따라서 반응물 쪽의 산소 앞에 개수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연소 반응이니까 산소랑 반응하고 생성물은 CO2랑 물밖에 안 나온다. 자, 개수 맞추면 탄소는 3개니까 CO2 3개일 수밖에. 수소 8개니까 물은 4개일 수밖에. 되겠죠? 여기 산소 몇 개? 6개, 4개. 총 10개의 산소가 쓰였으니까 반응물 쪽에 산소 분자 앞에 개수는 5구나. 이렇게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화학 반응식 안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산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환원인지 전자로 설명해 보고 산화수로 설명해 보려고 복습 꼭 하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